그날 창밖엔 눈이 내렸습니다. 한방눈이 아니라 가루눈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쌓이는 그런 눈.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느려진 지 오래지만 그래도 뭔가를 만드는 일은 좋았습니다. TV에선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고 집은 따뜻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 딸 유라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작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5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 엄마. 유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눈은 마주치지 않았고 손은 아이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 애가 민우예요. 민우.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니? 엄마, 주말만 부탁해요. 유라는 그렇게 말하고는 아이를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잠깐, 유라야. 저는 딸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이미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월요일에 연락할게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서자 아이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민우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배고프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뭐 해줄까?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아이 눈높이에 맞춰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민우야, 괜찮아.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그때 민우가 움직였습니다. 양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꽉! 아이는 눈을 질끈 감고 귀를 막은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를 차단하려는 것처럼.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우를 작은 방에 눕혔습니다. 예전에 유라가 쓰던 방이었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불을 껐습니다. 민우는 벽을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살며시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라야, 무슨 일이니? 연락 좀 해라.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주면 먹었지만 눈을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방문이 조금이라도 크게 닫히면 귀를 막았습니다. TV 소리가 조금만 커져도 몸을 움츠렸습니다. 저는 교사였습니다. 35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를 만났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달랐습니다. 이 아이 앞에선 제가 아는 모든 방법이 소용없었습니다. 말을 걸면 멀어지고 손을 내밀면 피했습니다. 그 조그만 어깨가 세상의 소리를 다 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이 됐습니다. 유라에게선 연락이 없었습니다.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저는 민우에게 미음을 끓여주었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목 넘김이 부드러운 음식. 아이는 그걸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민우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1초, 아니 그보다 짧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여기 있다는 걸, 그리고 제가 이 아이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걸. 눈은 그날 밤에도 내렸습니다. 창밖은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민우가 잠든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민우야. 작게, 아주 작게 불러봤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가르치는 일과 함께 사는 일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배워야 했습니다. 노란 불빛 아래 낯선 아이와 함께 시작된 겨울이었습니다. 민우와 함께 산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유라에게선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민우는 7시에 깼습니다. 정확히 7시였습니다. 아이는 방문을 열고 나와 거실 소파 모서리에 앉았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 무릎을 모으고 두 손을 그 위에 올린 채 민우야 밥 먹자.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식탁으로 왔습니다. 처음엔 뭘 먹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죽을 끓였더니 먹지 않았습니다. 빵을 구웠더니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미역국에 밥을 말아줬습니다. 민우는 그걸 먹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다 먹었습니다. 맛있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게. 그게 민우의 첫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뒤에 생겼습니다. 민우는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창문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려도 귀를 막았습니다. 민우야, 산책 갈까?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마당에라도 나가자. 응? 민우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억지로 손을 잡아 끌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너무 무서워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민우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으악! 저는 부엌에서 달려갔습니다. 민우는 거실 한가운데서 귀를 막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무슨 일이야? 아이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밖에선 공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릴 소리, 쇳소리, 고함 소리. 괜찮아, 민우야. 할머니가 창문 닫을게. 저는 서둘러 창문을 닫았습니다. 커튼도 쳤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계속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민우의 호흡이 진정됐습니다. 할머니, 민우가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응, 민우야. 무서워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아이가 소리를 무서워해요. 말을 안 하는 아이. 트라우마 증상. 화면엔 수많은 글이 떴습니다. 전문 상담을 받으라는 말. 병원에 가보라는 말.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민우에겐 병원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상담도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그냥 한 사람이었습니다. 곁에 있어줄 한 사람.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같은 음식을 차렸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 달걀말이 한 줄, 김 한 장, 노란 스텐 컵에 보리차. 민우야, 밥이야. 민우는 나왔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먹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도 같았습니다. 된장찌개, 두부 한 모, 시금치나물, 노란 컵에 보리차. 민우야, 저녁이야. 민우는 나왔습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민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먼저 나왔습니다. 노란 컵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그릇을 개수대에 가져다 놨습니다. 말은 여전히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은 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응? 오늘도 미역국이에요? 응, 민우가 좋아하잖아. 네. 그 짧은 대화가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라에게선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민우는 이제 제 손자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마음속에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저는 국을 뜨던 손을 멈췄습니다. 모르겠다, 민우야. 안 올 수도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민우야, 할머니 있잖아요. 그 말에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응, 할머니 있어. 그럼 돼요. 민우는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저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가르치는 일과 함께 사는 일은 정말 달랐습니다. 교실에선 정답을 가르쳤지만 이 집에선 정답이 없었습니다. 학생들에겐 방법을 알려줬지만 민우에겐 그저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일찍 잠들었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밖엔 별이 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유라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라야, 내가 뭘 겪고 있는지 모르겠다.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괜찮을 거야. 내가 지킬게. 창밖의 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노란 불빛 아래 조그만 아이와 늙은 할머니의 하루가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민우와 함께 산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희에겐 루틴이 생겼습니다. 아침 7시 민우가 일어납니다.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습니다. 노란 스텐 컵에 보리차, 달걀말이 한 줄, 김 한 장, 미역국 한 그릇. 잘 먹겠습니다. 민우가 말합니다. 저도 따라 말합니다. 잘 먹자. 그게 민우의 하루를 여는 의식이 됐습니다. 민우는 변했습니다. 이젠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마트에 갈 때도, 은행에 갈 때도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손자예요? 네. 참 얌전하네요. 고맙습니다. 민우는 사람들 앞에선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선 달랐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해요? 빨래 개야지. 제가 도와줄게요. 아이는 작은 수건을 들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서툴게 하지만 정성스럽게 개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크레파스로 A사 용지 가득, 노란색 컵 하나, 파란색 식탁 하나, 그리고 두 사람. 할머니, 이거 봐요. 오, 예쁘다. 이게 뭐야? 우리예요. 민우는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자석으로 정성스럽게 민우야, 할머니 이거 평생 붙여놓을 거야. 진짜요? 진짜. 민우는 다시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유라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유라야,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 있니? 서울이요. 친구 집에. 민우 보러 올 거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직은 어려워요. 왜? 제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유라야, 그럼 민우는 어쩌고? 어머니가 좀 더 봐주실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제발요, 어머니.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민우는 방에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림책이었습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온. 민우야. 네.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민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언제 와요? 그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책을 덮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안 오는 거죠? 민우야, 그게 아니라. 괜찮아요.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있잖아요. 민우야. 그럼 되는 거잖아요. 민우는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꽉? 응, 할머니 있어. 평생 있을 거야. 민우는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유라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요. 무슨 상황인지 몰랐습니다. 왜 아이를 두고 갔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민우는 이제 제가 지켜야 했습니다. 법적으로도 공식적으로도. 저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민우야, 할머니랑 관공서 가자. 어디요? 주민센터. 민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뭐하러요? 민우 이름 할머니 집에 올릴 거야. 그게 뭐예요? 민우가 할머니 손자라는 거 종이에 쓰는 거지. 민우는 가만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진짜 손자예요? 응. 진짜. 엄마가 안아도요? 응. 안아도.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주민센터는 복잡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친권 문제, 양육권 문제, 복잡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친모와 연락이 되시나요? 안 됩니다. 그럼 절차가 좀 복잡해질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할게요. 담당 공무원은 서류를 건넸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작성하시고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같이 쓸게요. 민우야. 할머니 손 떨려요. 아이는 제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렸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 저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응. 영원히요? 응, 영원히. 민우는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 응? 고마워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민우야, 고마운 건 할머니야. 왜요? 민우가 할머니 곁에 있어줘서.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고마운 거예요? 응, 엄청 고마운 거야. 민우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희는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노란 컵에 보리차, 미역국 한 그릇, 달걀말이 한 줄, 같은 하루, 같은 밥상. 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유라였습니다. 어머니, 저 민우 데려갈게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제가 이제 좀 정리됐어요. 민우 데려가야죠. 유라야, 내가 뭘 정리했는데. 어쨌든 제 아이잖아요.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다음 주에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민우는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노란 컵을 머리맡에 두고 저는 그 컵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처음으로 두려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라가 온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평소처럼 노란 컵에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미역국을 떠먹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엄마 와요? 응, 저 데려가요? 그렇대. 민우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저 안 가면 안 돼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야, 할머니랑 여기 살면 안 돼요? 할머니도 그러고 싶은데. 싫어요.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안 갈래요. 엄마 싫어요. 민우야, 그래도 엄마잖아. 엄마가 뭐예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날 버리고 간 사람이 엄마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유라였습니다. 어머니, 딸은 화장을 했습니다. 옷도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들어와. 유라는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우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우 어디 있어요? 방에 있어. 데리러 왔어요. 유라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유라야, 앉아라. 서둘러야 해요. 앉으라니까.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라는 마지못해 앉았습니다. 유라야, 내가 3달 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 알아? 일 정리했어요. 무슨 일? 그건 말 안 해도 되잖아요. 민우 아빠는? 유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은 상관없어요. 상관없긴 뭐가 상관없어. 어쨌든 제 일이에요. 민우도 제 아들이고요.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우야, 나와. 방문이 열렸습니다. 민우가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짐 싸. 우리 가야 해. 빨리. 민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우야. 유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민우가 말했습니다. 싫어요. 뭐? 저 안 갈래요. 민우야,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엄마가 뭔데요? 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엄마는 날 버렸잖아요. 버린 게 아니야. 잠깐. 거짓말. 민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는 처음부터 안 올 생각이었잖아요. 유라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설명. 필요 없어요. 민우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 할머니랑 살 거예요. 내가 뭘 안다고. 유라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저도 힘들었어요. 뭐? 엄마 없을 때 매일 울었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날 두고 갔는지, 왜 전화 안 하는지, 왜 안 보러 오는지. 민우야. 근데 할머니가 있었어요. 아이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같은 밥 해줬어요. 같은 컵에 보리차 줬어요. 손 잡아줬어요. 유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엄마보다 나아? 네. 민우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날 안 버렸어요. 유라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딸의 팔을 잡았습니다. 유라야, 진정해. 나요, 어머니. 유라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민우, 넌 내 아들이야. 따라와. 싫어요. 지금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엄마 말 들어서 뭐해요? 민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는 거짓말쟁이잖아요. 거짓말? 주말만 맡긴다고 했잖아요. 그건 1달 됐어요. 3달 됐어요. 전화도 안 했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 와서 데려간다고요? 왜요? 갑자기 왜요? 유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라야, 제가 나섰습니다. 진짜 이유가 뭐니? 솔직히 말해봐. 왜 민우를 데려가려는 거야? 유라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 아빠가 양육비 준대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조건이 있어요. 민우를 내가 키워야 한대요. 유라야, 돈이 필요해요, 어머니. 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도 살아야죠. 민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돈 때문이에요? 민우야, 그게 아니라. 날 팔아요? 유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민우야, 저 안 갈래요. 엄마도 돈 받지 마세요. 하지만 할머니랑 살면 돼요. 저 많이 안 먹어요. 말 잘 들어요. 아이는 저를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 있어도 돼요? 네. 저는 민우를 안았습니다. 그럼 민우야, 유라야. 저는 딸을 똑바로 봤습니다. 가거라. 어머니, 민우는 내가 키울 거야. 법적으로도 공식적으로도. 어머니, 그래도 넌 이미 엄마 자격을 잃었어. 유라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야? 아이 마음이 어떤지 생각해 봤어? 유라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무너지듯.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유라야, 가. 어머니, 다시는 민우 앞에 나타나지 마. 유라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민우야.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문이 닫혔습니다. 저와 민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응, 민우야. 이제 엄마 안 와요? 응. 진짜 안 와요? 응. 민우는 울었습니다. 제품에서 한참을. 저도 울었습니다.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아, 민우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평생. 노란 불빛 아래 저희는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날이었습니다. 민우는 자랐습니다. 초등학생이 됐고, 중학생이 됐고,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노란 컵은 여전히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조금 낡았지만 저희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민우는 그 컵에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저녁마다 저는 그 컵에 물을 따라줬습니다. 그게 저희의 약속이었습니다. 민우는 말이 많아졌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요. 응, 그래서? 친구가 제 도시락 보고 부러워했어요. 진짜? 네. 달걀말이 너무 맛있대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럼 내일도 싸줄까? 당연하죠. 민우는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먼 곳을 보듯이. 저는 알았습니다. 민우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민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프로그래밍 배우고 싶어요. 프로그래밍? 컴퓨터로 뭔가 만드는 거요. 그게 뭐 하는 건데? 민우는 설명했습니다. 코드를 쓰면 컴퓨터가 움직인다고. 프로그램을 만들면 사람들이 쓴다고. 저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눈빛은 이해했습니다. 그래, 해봐. 학원비 괜찮아요? 할머니 연금 있잖아. 하지만 민우야. 저는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민우는 몰두했습니다. 매일 밤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엔 알 수 없는 글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우야, 눈 나빠진다. 조금만요, 할머니. 내일 하면 안 돼? 거의 다 됐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민우의 뒷모습이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대학에 갔습니다. 컴퓨터공학과였습니다. 민우는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랑 살 거예요. 학교 멀잖아. 괜찮아요. 버스 타면 돼요. 민우야.
할머니 혼자 두면 안 돼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매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늦은 밤에도 새벽에도 노란 컵에 물을 마시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잘 자요. 응, 민우야. 어느 날 민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어떻게 지내요?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모르겠다. 연락 안 해요? 응.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궁금하진 않아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래. 할머니는 궁금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 진짜요? 응, 진짜. 민우는 웃었습니다. 저도요. 대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 민우는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했습니다. 할머니, 저 회사 만들 거예요. 회사? 네. 작은 회사요. 친구들이랑 같이. 무슨 회사?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요. 사람들 도와주는. 저는 걱정됐습니다. 돈은? 저축한 거 있어요. 할머니가 용돈 준 거 안 쓰고 모았어요. 민우야. 그리고 투자도 받았어요. 아이는 이제 청년이 된 손자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머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봐. 민우는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3명이 함께 일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말이 적고 집중력이 강하고 루틴을 좋아하는 할머니, 저희 팀원들이요. 응, 다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래. 네. 세상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요. 민우는 웃었습니다. 그래서 더 잘 맞아요.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민우의 회사는 성장했습니다. 직원이 10명이 됐고 20명이 됐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발달장애인 고용하는 IT 기업. 다름을 강점으로 만든 청년 CEO. 저는 TV를 보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그냥 좋아서. 민우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진짜예요. 할머니가 포기 안 했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우야, 할머니는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이야.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민우는 웃었습니다. 매일 같은 밥 해주고 같은 자리에 있어주는 거. 그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어느 날 민우가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상자를 열자 노란 컵이 있었습니다. 새 것이었습니다. 민우야, 이게 뭐야? 할머니, 컵이요. 새 걸로 샀어요. 왜? 우리 컵 있잖아. 그거 금 갔어요. 저는 식탁 위를 봤습니다. 정말 오래된 노란 컵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네. 이제 이거 쓰세요. 민우는 새 컵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근데 민우야. 네. 옛날 컵은 어떻게 해? 민우는 웃었습니다. 제가 가져갈래요. 왜? 회사에 놓을 거예요. 제 책상에. 깨진 컵을? 네. 할머니랑 시작한 날의 증거니까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우야. 할머니, 이 컵 있었으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이는 이제 어른이 된 손자는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밖엔 별이 떠 있었습니다. 민우는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새 노란 컵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아이는 자라고 어른은 늙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다릴 때 그게 기적이 됩니다. 민우가 깨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응, 그냥 바람 좀 쐬고. 내일 아침에 뭐 드실래요? 저는 웃었습니다. 미역국?
달걀말이도요? 당연하지. 민우는 웃으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럼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을게요. 민우야, 앉아도 돼? 괜찮아요. 할머니 건강이 더 중요하죠. 저는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저보다 키가 커진 든든한 어른. 하지만 여전히 노란 컵을 사랑하는 제 손자. 민우야. 네. 할머니는 너를 만나서 행복했어. 민우는 손을 멈췄습니다. 저도요, 할머니. 평생 고마울 거야. 아이는 저를 안았습니다. 크고 따뜻하게. 저야말로요. 밖에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민우가 처음 왔던 날처럼.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겐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노란 불빛 아래 같은 밥상에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